자, 이 정권이 지금 우한폐렴 초반에는 의사협회나 전문가들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 이 정권은 신천지로 책임을 몰았고, 또 신천지가 이미 1월 달부터 중국에 가 있었다. 그래서 2월 달 초반이나 중순에 막았어도 감염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 감염원이.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은 막을 수 없었으니 그거는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권이 이제 곧 종식된다. 감소된다 하자마자 여러 군데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확진자 검사를 26만 개까지 늘리고 또 사망자를 이렇게 통제하고 있는 모양을 보임으로써 외국에서 다 한국을 지금 잘 대응했다. 한국의 길로 가야 살고 이탈리아 길로 가면 죽는다. 한국의 진단키트를 미국 FDA가 긴급 사용 신청을 요청했고 세계에서 다 지금 수출 타진이 오고 있다. 자, 그래서 문 정권이 지금 자신들이 잘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만들다 보니 이게 최근에 며칠 들어서 일정하게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실제 여론조사에서 자, 지금 문 정권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응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잘한다가 58.4, 못한다가 39.9예요. 6주 전에 물었을 때는 뭐라 했는가 하면, 그럼 2월 초지요. 잘한다가 52.2, 못한다가 41.7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거 좀 선거 양상이 심각해져 간다. 지난 2월달 중순이나 초만 하더라도 좌파 진영 내부에서 선거 끝났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우한폐렴 사태로 문 정권이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도 곳곳에서 번지고 오늘도 대구 요양병원에서 60여 명이 확진됐다라고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마치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프로파간다 선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한때는 보수 통합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한국당이 지금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강남 등에서 공천 번복 사태가 벌어지고 김종인이 데리고 온다 하다가 무산되고 김영호가 사퇴하고 개헌 논란이 번지고 유승민이는 지금 아예 불참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걱정스러운 일들이 한꺼번에 막판에 터져 나오고 있고 황교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 한국당과의 비례대표 명단을 황교안은 다시 논의를 해라. 아니면 별도의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 해서 어제 한성교가 물러나서 비례대표 명단을 재논의하겠다 했지만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수정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공병호가 무슨 놈의 공병호입니까? 나는 뭐 여기에 한교안도 그 다음에 한성교도 편들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은 공병호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수의 발전을 위해서 뭘 했다고 지 맘대로 공천을 해놓고 그걸 변경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를 통합해서 거기에 비례대표를 한다면 상징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돼요. 한국당이 말하고 영입했던 사람도 솔직히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도 엉망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기들이 진짜 덧보잡들을 갖다가 꼽아서 해놓고는 그걸 또 변경을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또 뭐냐. 그러면 차라리 한성교나 공병호가 선거법상 미통당이 간섭할 자격이 없지 않냐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공병호는 한성교에 의해서 그냥 이 일 하라고 데려온 사람인데 데려온 사람이 또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지금 한성교는 다시 말해서 좀 고치겠다. 일부를 수용하겠다. 그래서 공관위원장한테 다시 심의라고 하겠다 하지만은 지금 공병호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막판의 보수 꼬라지들, 즉 23명이나 되는 미통당과 비례한국당의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그래서 발의자로 참가하고, 본인들은 뭐 몰랐다, 뭐 추표에는 참가 안 하겠다고 헛소리를 하지만은 안 될 거라 하지만 안 될 걸 왜 발의합니까? 국회의원이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재철이나 황교안은 이들을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고 사실상 지도부의 묵인 아래 그 사람들이 가담한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 10월로 돌아가면 10월 국민혁명이라고 했습니다. 태극기 들고 시청 광화문에 참석한 사람들이요. 저보고도 거기 참석 안 하냐고 압력이 많았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혁명이 되려 하면 그 혁명에 걸맞는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제 가치가 조국 물러나라라는 게 혁명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 조국만 물러나면 그럼 혁명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보수를 만든 자라는 정신, 이 비전이 있어야 되고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하고 단지 전직 대통령 석방하다 억울하다마는 가치, 그거는 혁명의 가치가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죽 써서 개주는 사태가 올 수 있고 제 사무실에 거기 갔다 와가지고 아주 신이 난 듯이 혁명이다 하는 사람한테 제가 면박을 줬어요. 이게 혁명인지 아닌지 좀 지켜봐라. 아니, 가치 없는 혁명은 나중에 반드시 배반당하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당시 한국당의 황교안 등은 그 혁명에 슬그머니 끼어들어가 눈치 보면서 같이 노는 척 했습니다. 조국 물러나고 그게 좀 시들해지니까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혁명하는 사람들의 사분오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지금 정광훈 목사는 구속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혁명 세력 내부도 사분오열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당이 몇 개입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많았던 광화문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한폐렴으로 집회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1인 집회까지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10월 달에 그 수십만 명이 모였던 열기가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죽 써서 또 깨준 거죠. 조국 하나 쫓아내라고 그렇게 모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국은 문재인의 하수인에 불과한데, 자, 바둑판에 바둑돌 하나는 사석으로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열기를 꺼트리고 지금 하는 부분에 문재인 쪽도 교묘하게 공작을 했지만 문재인 쪽 공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당이 10월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대중들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이제 그 뒤부터 보수 언론까지 다 달라붙고 보수의 리더들까지 달라붙어서 한국당이 통합된 보수 정당으로 가서 문을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문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이유를 묻지 말고 뭉쳐야 된다라는 논리가 제대로 된 한국당의 투쟁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줘야 된다고 12월 1, 2월을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 2월 달에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혁명은 간 곳 없고 모든 성과는 통합당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대로 심판을 하겠다라는 여지를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어떤 각오는 사라지고 이제 개헌이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죽 써서 개져버린 꼴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선대위원장으로 간다 안 간다 시끄러웠던 김종인 측에서 인터뷰를 해서 중앙일보에 김종인의 측근 최명길 전 의원이 인터뷰를 해서 김종인 카드가 무산된 전말을 밝혔습니다. 저는 뭐 김종인 씨가 오든 안 오든 별 관심이 없고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 하나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개헌에 대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나서고 있는가? 그리고 황교안과 심재철은 방치하고 있고 황교안은 자기 입으로 개헌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재철은 총선 이후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유추해 볼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총선 이후에 당권을 내줄 우려가 있다며 극심한 반발이 있었는데 그 반발이 김종인을 못 들어오게 계속 김종인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이렇게 던졌다는 겁니다. 황교안이 6월 28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5번을 김종인을 만났는데 결국 김종인을 끌고 올라가니까 친이계가 긴장을 해서 김종인 주의보를 발령을 내리고 그리고 태용호 부분에 김종인의 진위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핑계로 이 황교안 측과 김종인을 맹공을 해서 태용호가 자기가 오반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에게 사과하겠다고 했는데도 박관용 등 원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말렸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결과가 결국 김종인을 못 오게 했는데 그 중심에는 친이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마치 말려서 김종인이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와서 안 오려고 그랬다라고 퍼뜨리는데 이낙연에 대해서는 김종인이가 일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김종인은 가고 싶었는데 미통당 내부의 친이계가 중심이 되어서 김종인을 강하게 못 데려오도록 도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친이계가 중심이 되어서 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와서 김종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지금 총선 이후에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는 친이계로서는 받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종인을 배척하는 부분에 지금 친이들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석연찮은 개헌으로 쭉 가는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서도 김영호, 이석영 같은 개헌론자, 또 통합과 관련해서도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도 박영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심지어 공동선대위원장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이러는 부분을 보면 또 박영준을 기어코 배지를 주려다가 한성교가 거부해서 안 됐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의 배경에는 친이 세력들이 어떤 행태로든지 지금 자신들의 지금 개헌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끌고 가기 위한 당 장악 그리고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개헌에 저항할 수 있는 친박 세력들 핵심들을 다 제거하고 순식간에 당을 이 수도권의 친이들이 곳곳에 다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당내를 완전히 평정하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세력까지 차단했어요. 자,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래한국당과의 이 비례대표 관련 회의를 오늘 하기로 했는데 이 미래한국당 쪽에서 지금 황교안 측의 오다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또 연기됐다는 거예요. 자, 이건 서로 조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미통당이 과연 개헌 국회 표결을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미 동의한 35명이 있었고요. 발의는 23명이 했지만 동의는 한때 35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에서 숨겨놓은 국회의원이 37명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 안 되려면 결국은 불참을 해야 된다. 표결에.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그야말로 이 범개헌 세력인 친이들이 즉 MB 쪽과 문재인 쪽 간에 거래가 되었고 그래서 MB도 석방시켰고 또 개헌도 하고 그래서 니도 좋고 내도 좋고 같이 살자라고 지금 가는 국면들이 전개되고 있고 황교안은 거기에 얹혀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공천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는 중진들은 다 잘라내고 말 잘 들을 초선들을 자기 사람들을 갖다 꼽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장외에 있는 박근혜를 따르는 친박들을
지금 말려 죽이려는 쪽으로 보수 통합에 넣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중도로 지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핑계하에 진짜 황교안이 중도 지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자기들은 자유공화당을 거군이 수구 꼴통이 하지만은 황교안의 지금 미통당도 제가 볼 때는 거구고 수구 꼴통입니다.